안녕하세요. 이슈를 대신 읽어주는 남자 이대남입니다. 지난 8월 6일 JTBC 단독으로 보도된 축구협회 성접대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있었던 2011년 런던 올림픽 예선전부터 2012년 브라질 월드컵 예선까지 약 1년간 대한축구협회가 국제경기 심판들을 불러 성접대를 한 것이 드러나면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심지어 접대를 했던 심판의 수가 10명 이상이며 금액도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사비가 아닌 대한축구협회 법인카드로 결제가 되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법인카드는 그동안 축구 팬들이 사모은 티켓값과 정부의 보조금 그리고 기업들의 후원금으로 채워진 돈입니다. 그런데 축구협회는 이러한 공금을 약 1년간 외국인 심판들의 성접대 비용으로 탕진했고 지출 내역엔 단순 식사 대접, 격려 차원의 음주, 단순 마사지로 조작까지의 보고서를 올렸는데요. 하지만 해당 내용에 대해선 이미 2016년 문체부 감사 보고서를 통해 적발이 되었었고 당시에 경찰 수사까지 이루어졌지만 실제로 성접대 정황이 담긴 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아 그냥 묻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2026년 문체부 감사 보고서가 외부로 유출되면서 결국 15년 전의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인데요. 사실 현재 축구협회는 홍명보 감독에 대한 비난 여론과 국회 청문회에서 있었던 박동희 기자의 폭로로 비난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1진이면 한국프로축구연맹 2진입니다. 지금 축구협회가 암덩어리가 왔다면 여러분들이 보지 못한 암덩어리가 바로 한국프로축구연맹입니다. 그 일례로 월드컵 기간 중에 프로축구연맹이 21개 구단들을 상대로 해외 시찰에 갔습니다. 거기서 2박 동안 칸쿤 휴양지에서 멋지게 즐겼습니다. 심지어는 마야 유적지 간 사진, 저 보이시는 사진은 야구 팬이 저에게 제보한 사진입니다. 마야 유적지에서 신나게 노시다가 분임 토론하셨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세미나를 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 경비가 총 7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왜 프로축구연맹에서는 21개 구단들 대표들 데려갔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투표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192명 가운데 K리그 구단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K리그2 구단 대표들을 데려왔느냐? 축구는 승강자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 1부 리그 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언제든 나에게 표를 줄 수 있는 잠재 고객들이기 때문입니다. 네, 본 의원이 입수를 했는데 또 다른 시민구단 문제가 있어요. 김포 FC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께 저한테 오늘 이 프로축구단, 이 시민축구단 많이 여쭤봤으면 좋겠는데요. 대한민국 지자체 프로축구단은 무허가 백숙집입니다. 무려 2,100억 원이 들어가는 무허가 백숙집입니다. 누가 이걸 만들고 왜 필요로 하고 시민들의 동의를 얻지도 못한 상태에서 해마다 2천억 원의 세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의 세금이 동원되지 않으면 이 지자체 프로축구단은 영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자체 프로축구단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에만 있습니다. 그 극명한 예가 바로 김포FC입니다. 최근 김포FC에서 이 구단의 한 해 예산이 120억인데 무려 80억을 횡령했습니다. 무려 80억입니다. 그런데 횡령하는 동안 구단 대표이사, 단장, 운영팀장 아무도 몰랐습니다. 김포FC의 구단주는 김병수 김포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병수 김포시장이 누구냐? 바로 홍철호 전 의원의 오랜 보좌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김포FC 대표이사 홍경원 누구냐? 바로 홍철호의 친동생입니다. 그렇다면 이 김포FC 단장 권일은 누구냐? 바로 홍경호 대표이사 홍철호의 동생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자, 이렇게 김포FC가 100억 원이 넘는 시민 세금을 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카르텔, 이건 동네 시종 잡혀도 못한 카르텔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80억의 횡령에도 아무도 몰랐고 또 하나는 공무원이 이들에게 시달려 자살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2년 전일 겁니다. 김포시 공무원이 자신이 근무하던 김포FC 전용 구장에서 번개탄 피고 자살했습니다. 왜 자살했는지 제가 조금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18초 있습니다. 네, 18조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아주 많은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쪽 김포시 지자체 협회장이 내가 아는 지인의 업체 거를 공사할 때 써라. 그리고 김포시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김포시 FC 구단주는 빨리 예산을 들여서 테이블석을 빨리 만들어. 근데 이 테이블석 예산이 없었거든요. 하도 많은 괴롭힘에 시달려 보니까 이 아까운 목숨이 자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축구인들 아무도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단 한 줄의 기사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2,100억짜리 무허가 백숙집을 반드시 개선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이렇게 온갖 비리와 횡령이 몰려있는 집단이 바로 대한축구협회라는 집단인데, 그거에 더해 오래전 국제심판들에게 성접대까지 했다면 사실 현재로선 축구협회가 대한민국에서 사라지는 게 오히려 축구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게 하는데요. 게다가 이번 성접대 사건은 외국에서도 상당히 심각한 사안으로 다뤄지고 있는데, 로이터, AP, AFP 등 주요 외신은 물론이고 특히 일본과 아랍권까지 비중 있게 다루고 있어 사실상 국제적으로 개망신을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대해 축구협회 측은 15년 전 과거의 일이라 문서 보관 연한이 지나 세부적인 내역을 파악하기 어렵고 현재는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철저한 내부 통제 지침과 윤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이러한 일이 절대 재발할 수 없다고 답변을 했는데, 사실 저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지금도 이미 수십억 원의 횡령과 승부조작 등 온갖 비리가 만연한 곳이 바로 K리그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어서 그럴 일이 없다,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입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심판은 판관이자 공정함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대한축구협회가 그런 심판들에게 술과 성접대를 제공했다는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경기 결과를 왜곡하려 했거나 최소한 유리한 판정을 기대했다는 정황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이것은 스포츠의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지금 대한축구협회는 오래전 일이라 문서가 파기되었다는 가짜는 변명보단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당시 관계자들을 모두 색출해 철저히 조사를 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텐데요. 그렇지 않고 지난 청문회 때처럼 그저 회피만 하고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과연 앞으로 대한민국 축구에게 있어서 미래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은 천국에 가고 싶어 하지만 당장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국민과 축구 팬들은 축구계 개혁을 바라지만 당장 될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소간의 국회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심판위원장, 이분이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시다가 심판위원장 되셨잖아요. 이거는 특정 후보의 선거를 뒀다가 중앙선관위원장이 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런 분이 심판위원장인 건 대한축구협회 수준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안 변하냐?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동안 수많은 국정감사, 현안 질의 이런 청문회가 있었지만 다 한 방에 어느새 형체도 사라집니다. 대표적인 바로 정몽규 회장입니다. 우리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정몽규 회장 유증으로 고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놓친 건 바로 여기 있는 의원님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윤한용 의원께서는 저 같은 참고인과 축구 팬들에게 침을 뱉은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청문회 증인과 내통을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국민들의 국회를 불신할 수밖에 네. 없고요. 윤근영 의원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의원석이 아니라 네, 바로 이 증인석에 마무리 서야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지금이라도 대한축구협회가 정신을 좀 차리고 제대로 된 반성과 책임을 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